자, 임시개정이 가수금 가지급금 개정이 있습니다. 그죠? 회계에서 임시개정이라는 의미는 실무상 꼭 써야 될 개정인데, 실무상 업무에서는 그 회계 주체안의 기업 내의 업무에서는 사용하지만, 자, 외부에 표시는 하지 말라는 개정입니다. 외부에 표시되는 개정 과목이라면 그 성격이 그죠? 명확해야 되고 내용이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급금 가수금 개정은 결산 정리를 통해서 정리하는 개정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에게는 우리가 관리비의 부과라는 구조상 자, 매 월말 결산정의를 할 수밖에 없고 매 월말 결산정의를 하고 그리고 매 월말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우리 업무인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에게는 가수금 가지금 개정이 임시개정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임시개정 가지금 개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개정을 쓰는 일반적인 상황은요. 자, 기본적으로 가지급금 개정인데 가지급금 개정을 일반적으로 가끔 이제 회계에서 쓰는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뭐냐면 가불을 해줬을 때 이 개정을 써요. 그럼 쓰고 나중에 급여를 줄 때 차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금이 나왔을 때 그죠? 실제로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우리 관리 주체가 기업 회계 주체가 직원에 관련해서 그죠?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잖아요.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러면 국세청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된 정확한 소득액을 계상하는데 환급액이 생기면 실제로 이제 기업에게 우리 직원들의 환급액을 얘기해 주잖아.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기업에게 직접 환급액을 그죠? 환불해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청을 하면 환불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관행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환급금이 자, 기업이 일단 우선 지급,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죠. 이럴 때 쓰는 계정을 씁니다. 그러면 근로자한테 우리 환급액이 100만 원이면 이걸 환급해 줬을 때 쓰는 계정이 가지급금 계정을 써요. 그럼 우선 지급하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원천징수액을 납부할 때 어때요? 실제로는 자, 예수금 이거 통장에 돈인데 그죠? 100만 원까지 그죠? 100만 원까지 자 상계되는 거죠. 그랬을 때 쓰는 계정 가지금 계정 이 계정을 이때 없애는 거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국토부의 기본적 관점은 임시계정을 많이 쓰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제 불가피하게 임시계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이 가지급금 계정을 좀 유용하게 써야 될 것 같은 상황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봐요. 우리는, 자, 아파트라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그죠? 우리가 쓰는 돈은 대부분, 자, 지출이 발생하면, 그죠? 말하자면, 자, 돈을 쓰면, 자,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그죠? 관리비이거나, 맞죠? 관리비죠,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돈을 쓸 때 이걸 관리비로 부과하겠다는 판단을 했으면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판단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도 여러 가지 나름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업무를 하겠지만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는 돈이라면 관리비로 부과를 못하는 돈이라면요. 아파트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의 감소예요. 자본으로 쓰거나 아니면 관리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관리 비용. 자, 우리가 아파트가 지출이 발생하면 이 돈은 대부분 관리비예요. 그럼 관리비로 부과했다 판단했으면 합리적 방법으로 관리비로 부과되는 것이고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는 돈이라면 자본으로 쓰거나 그죠? 예비 적립금 이런 걸로 쓴단 말이에요. 자본으로 쓰거나 관리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잡수입 사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 관리의 비용 잡수입의 사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명시. 구체적 명시죠. 자 규약의 해석은 포괄적 해석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죠?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규약을 해서 포괄적 해석 인정 안 한다. 그럼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관리 비용을 회계 처리하려면. 근데 만약에 규약에 아파트가 관행적으로 하는 업무가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대의 의결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입대의 의결로 관리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그죠? 사실은 그죠? 대부분 규약이랑 상관없이 입대의 의결로 회계 처리를 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자 문제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입니다. 그죠? 규약에 명시된 걸 관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그죠? 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걸 관리 비용을 회계 처리하려면 우리는 자 관리 주체는 집행권만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맘대로 업무는 하지 않지만 입대 의결만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그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약을 개정할 때 자 명시되지 않은 지출은 그죠? 뭐 입대 의결을 한다. 뭐 이런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면 조금 살짝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규약에 명시되자 관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려면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규약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대 의결만으로 그죠? 관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문제의 소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자본으로 업무 회계 처리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본의 예비비 적립금 좋잖아요. 예비비 적립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예비 적립금.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액의 지출을 처리하는 계정이죠. 근데 이 예비비 적립금도요. 자 보겠습니다. 예비비 이익을 처분할 때 예비비 적립금으로 처분하는 것도 입대 의결이고 사실은 처분하고 나서 쓸 때마다 사용도 입대 의결을 거쳐서 써야 되는 거거든. 입대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결 후 사용인 거지. 그죠? 의결 후 사용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판단했을 때 가장 안전한 업무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다면 예비비 적립금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데 이거는 의결 받고 써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이 지출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자, 돈 나갔단 말이에요. 꼭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지급금 계정을 쓰면 좋겠다. 쓰죠? 그리고 의결 후 어때요? 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그죠? 자, 예비비 적립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면 그죠? 문제의 소지를 훨씬 더 이제 줄일 수 있는 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이 임시계정이에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내가 임시계정을 안 쓰지 않는 게 업무를 바르게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그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려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계정을 쓰는 거죠. 그랬을 때 회계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회계가 훨씬 더 이제 단순해지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